네, 안녕하세요. 중형기초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절기로 인해서 좀 그, 목이 완전히 나가고 컨디션 매우 안 좋아서 이동준 선생님과 네, 김선 선생님과 이상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분께서 이동준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은 선생님께. 그러면은 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관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상훈 선생님께서 원래 5번 문제 아, 하기로 그러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아, 이동훈 네, 선생님하고 맞습니다. 이상훈 선생님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는 이상윤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어, 이상윤 선생님께서 한번 적어서 설명해 주시면 저도 혹시, 좀 궁금했던 점이나 코멘트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하고 이상훈 선생님, 그러니까 세 분에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동준 선생님이나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보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둘 중에 한 분께서 또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하면은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5번 문제 시작하면은, 어, 일단은 릴레이션을 정의하는 공간이 실수 전, R 제곱 공간이고, 일단 임의의 포인트 x1, x2에 대해서 관계를 정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의문인 거는 if 이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온 걸까라는 의문이 한 가지 있고요. 네, 그거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if and only if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의를 할 때는 교과서든 어디든 수학을 할 때는 무조건 if and only if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 컨벤션이고, 간혹가다 if로 그냥 교수님들이나 그냥 축약으로서 그냥 if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냥 if and only if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약간 그게 뭐라고 미세 팁 같은 거라서 별로 문제 풀이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사이에 이제 인티저 k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x1-x2가 k2고 그리고 y1이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y2이면은 이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 생각에 중요 포인트는 x1 마이너스 x2가 인티저냐. 예를 들어서 뭐 3 빼기 이게 실수에서 정의된 거니까 만약에 뭐 1.5라고 한다면은 k가 1.5가 되니까 아예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조차 막혀지는 거죠. 그러고 그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일단은 x1-x2가 정수여야 되니까 뭐 x1을 3이라고 두고 x2를 뭐 한 1이라고 둔다면은 이게 x2 빼기 x1 빼기 x2가 k가 되니까 k는 2가 되고 그리고 y1은 마이너스 1의 2승 곱하기 y2가 돼야 되니까 y1은 y2가 돼야 돼서 뭐 y1에 뭐 한 2 정도 넣으면은 1,2 3,2와 1,2가 릴레이션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그냥 스케치 정도로 이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조건을 세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리플렉시브를 확인을 해보면은 x1, y1이 x1, y1이랑 성립을 하냐 이거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x1 빼기 x1이 k는 0이 되고 y1 또한 마이너스 1의 0승이면 1이니까 y2가 되니까 y2는 y1이 되니까 이 리플렉시브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음, 저는 이해는 다 됐고요. 근데 여기 이 리플렉시브 할 때 위에 체크 표시 있는 쪽에서는 X1으로 해주셨고, 아, x2라고 x1하고 y1로 y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0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만약에 리플렉시브는 이렇게 증명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시메트릭 증명을 하면은 이제 x1, y1, x2, y2가 성립이 하면은 이제 x2, y2가 x1, y1이 성립하냐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 x1 빼기 x2는 k라고 넣을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x2 마이너스 x1이 마이너스 k임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y1은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y2인데 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승 해줬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승 해줘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 남은 식이 y2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승 곱하기 y1이 돼서 이게 주어진 조건이 릴레이션을 만족하죠? 이 릴레이션이 조건을 만족하죠? x2 빼기 x1이 마이너스 k, 인티저 마이너스 k를 갖는데 y2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승 곱하기 y1이니까 시메트릭도 이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트랜지티브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트랜지티브를 설명하면은 이제 이것도 x1, y1, x2, y2가 성립하고 그러고 x2, y2, x3, y3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x1, y1, x3, y3가 성립함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원래는 이 모든 조건들을 적어 놓고 하는 게 맞으니까 x1 마이너스 x2는 k1이라고 하죠. 그리고 y1은 마이너스 1에 k1승의 y2가 되고 또 이 두 번째 릴레이션 관계에서 x2 마이너스 x3가 k2라고 하죠. 그러면은 y2는 마이너스 1에 k승 2 곱하기 y3가 되니까 이제 이 두 개씩을 이 두 개씩을 더해 보면은 이제 x1 빼기 x3가 k1 플러스 k2가 되고 이제 얘네 두 식을 이제 얘를 밑으로 끌고 와서 y2는 마이너스 1에 k승 2 곱하기 y3라고 하면은 이제 곱해주면은 얘네는 서로 없어지고 y1은 마이너스 1에 k1 플러스 k2 곱하기 y3가 되니까 이제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보면은 이제 트랜지티브도 만족한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식을 전개하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막 뭔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6번을 위한 좀 초석 같은 느낌이 더 강한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이상윤 선생님 풀이에 완전히 그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6번을 풀려고 저는 시도를 해봤는데 5번에서 나온 이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6번을 못 풀어가지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5번에서 정의된 이 관계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조금 뜯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도 6번을 이제 스케치로는 이제 풀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 뒷부분에 리마크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거랑, 저도 5번에서 일단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러니까 릴레이션 자체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6번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나,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번 문제가 어, 관계를 이렇게 잠시만요.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계라는 거는 어떤 두 집합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저희가 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R 곱하기 R의 부분집합을 저희가 관계로 하는 거고 근데 R 곱하기 R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쉽게 아는 그 뭐 X, Y 2차원상의 점인 거잖아요. 그럼 2차원상의 점들을 모아 놓은 게 이 5번 문제에서의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인데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아까 들어주셨던 예시가 뭐 3,1 정도로 하나를 잡고 그다음에 이거랑 관계 있는 게 음,
예를 들어서 2 콤마 몇이 돼야 되나요? 3 콤마 2면 1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좌표평면에 한번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3 콤마 3 콤마 1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2 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 얘네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일단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이 관계를 그냥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R이라고 할까요? R이라고 하는 이 집합에 음, 얘네 순서상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3,1과 2, 마이너스 1이 이 저희가 정의한 R이라는 관계의 그 집합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3,1과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y는 계속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 뭐 2로 해볼까요? 3,2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 x끼리의 차이만 정수면 되고 그 차이가 지금은 1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x1을 3, x2를 2로 잡았기 때문에 x의 차는 1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y 값들은 어떤 게 되냐고 하면 여기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점들이 다 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그 관계가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요 선에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의 의 예시는 지금 아주 그냥 하나를 딱 잡은 게 x1이 3, x2가 2인 경우를 잡은 건데 예를 들어서 x1이 뭐 그냥 아무 숫자로 하면 뭐 이 정도에 하면 뭐 3.14, 159.1 이라는 좌표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1만큼을 그걸 준다고 하면 차이를 준다고 하면 어 2.14159 뭐 아무 숫자나 그냥 잡은 거예요. 2.14159.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한 요 잠시, 정도 빼면 네, 저 네.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왜 그 무리수,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까요? 네, 소수점으로 나오는 수를 왜 잡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 조금 그래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x1, x2가 실수 중에 실수의 그 그냥 네, 원소니까 근데 네, 꼭 이제 약간은, 정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한번 예시로 그냥 들어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제가 잡은 요 3.14159. 콤마 1이라는 거에 대응되는 게 여기 2.14159. 콤마 1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 경우에도 그러면 가능한 모든 관계들을 다 찾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냥 직선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관계에 있는 직선 두 개가. 저는 하나 조금 의문인 게 y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y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경우에는 어, 두 번째 여기 y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1의 k승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시로 든 거는 어, x의 차가 1인 경우니까 k 값이 1이란 말이죠. 지금 예시에서 한해서는 k가 1인 경우니까 그러면 y1과 y2는 부호가 반대여야 되거든요. K가 1인 경우에 한해서 네. 근데 여기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세로로 간다면은 y의 값이 변하니까 릴레이션이 성립이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너무 많이 적었는데 예를 들면 어, 요 3,2와 관계가 있는 거는 2, 마이너스 2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건 혹시 전달이 좀 됐나요? 네, 그거는 이해 갔습니다. 네. 그 경우 보면 이해가 안 지금 돼서 한 번만 더 네네, 상현님 말씀하시죠. 제가 혹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아, 있나요? 좋습니다. 요 3,2가 왜 2, 마이너스 2랑 관계가 있냐에 대한 거죠. 그거는 위에 똑같이 한번 적어보면 3,2가 있고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2랑 관계가 있다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한 건데 그거를 그러면 증명을 이 관계를 통해서 보려면 요 조건 있죠. 위에 있는 관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끼리의 차는 1만큼 나기 때문에 k는 지금 1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전달이 되셨을 것 같고. 근데 k가 1일 때 그러면 뒤의 조건을 보면 y1은 마이너스 1에 k가 1이니까 1승 곱하기 y2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y2가 되잖아요. 이 말은 y의 관계라는 거는 서로 부호만 반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3,2랑 2, 마이너스 2는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어, 대칭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여기를 표현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저희가 처음 예시를 들었던 거는 요 3,1이랑 2, 마이너스 1이었고 만약에 위에 있는 이 3,2까지 가지도 않고 그 3,1보다 아주 조금 위에 있는 그 실수만큼 y가 커진 값을 생각해보면 뭐 3 하고 y 값이 1.0000000012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면 방금 이 아래쪽에 있는 2, 마이너스 1에서 아주 살짝 내려간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00000012만큼 아주 아래쪽으로 내려간 여기가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근데 그 관계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여기다가 저희가 모으잖아요. 그 R이라는 거는 집합이기 때문에 순서 쌍을 모으는 거겠죠. 정확히는 이 그 점 두 개를 모으는 거겠죠. 순서 쌍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 예시에 한해서 예시라는 거는 x 값이 x1이 3이고 x2가 2인 경우에 모든 R에 포함되는 원소들을 모아 보면 그냥 두 개의 직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수직하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K를 고정시키고 싶으셨던 거네요. K를. 맞습니다. K를 고정한 예시를 먼저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는 K가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K승이니까 그 결과가 K의 결과가 홀수 아니면 짝수로 좁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의미 있는 경우는 어, 지금 K 값이 홀수냐 홀수라는 거는 X의 차가 1, 3, 5, 7, 9, 뭐 마이너스 1만큼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짝수면 2, 4, 6, 8, 10 같은 그런 만큼의 차이가 나는 X 값을 가졌을 때
따라서 아까 이상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짝수만큼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y 값은 아예 같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하면 뭐 요 정도가 들 수 있겠네요. 요 1, 아, 1,1로 해볼까요? 1,1? 1,1이라고 하면 x1을 3으로 두고 x2를 1로 뒀을 때 차가 k가 2가 되니까 y 값은 서로 같으니까 얘네 두 개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3,1과 1,1은 관계가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3,2로 된다고 하면 3,2와 1,2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이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두 개 그냥 위로 뻗는 두 직선이. 근데 이제 아까와는 그 관계되는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제 좀 반대로 찍히긴 하지만 뭐 방향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관계 있는 것들을 다 모아보려고 보니까 그 두 가지 점은 Y축에 평행한 두 개의 직선과 같은 모양을 이루게 되더라라는 게 제가 관찰한 내용인데 이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6번 풀 때는. 근데 일단 조금 이 5번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어, 이제 이동 선생님은 이제 이 점이랑 이 점이 대응을 하고, 이 점이랑 이 점이 대응을 하고, 이 점이랑 이 점이 대응을 해서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은 이제 점 하나에 대해서 이 얘랑 관계를 갖는 모든 점들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하나에 대한 릴레이션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대응을 한 거니까 만약 점 하나에 대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점 하나에 대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엄청 좋은 관점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싹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 네, 그러면은 한번 1,1에서 시작을 아, 네, 그냥 좋습니다. 그 간단하게 직접 한번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에서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수니까 2, 3, 4, 5, 6, 7 이렇게 찍혀야겠죠? x는 네. 1,1과 관계 있는 점들이라고 하면 다 그 정수 단위로 x가 차이가 나는 쪽에서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x가 될 수 있는 것도 정수, 정수, y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릴레이션이 관계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1,1이고 2, 마이너스 1. 음, 왜냐면은 1,1이랑 2, k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네, 뭐랄까 약간 주기함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여기 뒤에도 0,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죠. 0,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
네, 약간 그 이렇게, 진동한다 이런 느낌. 음,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질문 하나, 지금 여기 기분 포인트가, 어, 그 1, X1이랑 Y1에 X의 정수고 Y의 마이너스 1이랑 1을 넣은 상황인 건가요? 어디까지가 기분인 거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이거에 관한, 얘가 그냥 가장 기본 포인트고, 근데 그러고 X1, 얘랑 관련이, Y1에 예, 1,1을 넣은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얘랑 관련이 있는 것이, 왜냐면 x1-x2가 k 인티저여야 되니까, x는 정수일 수밖에 음, 없다라는 결론이 음, 나고, y1도 이제 마이너스 1승 k승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또는 1밖에 될 수밖에 아,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아,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6번에서는 뭔가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뭐 쿼터니언, 쿼티언트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아, 이게 범위도 뭔가 0,1이잖아요. 0,1이니까 이 사이에서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도 뭔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 키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저도 아직 깊은 생각을 못 해봤지만 여기 중앙에 처음 기준으로 적어보신 1,1과 2,1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준을 2, 마이너스 1과 1,1도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3,1과 얘도 관계가 있는 거인 거죠. 트랜지티브니까. 맞나요? 여기. 1,1, 콤마 마이너스 1, 3, 네, 그러네요.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이 점들을 찍은 게 솔직히 여기 있는 점들이 무한대지만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찍더라도 이 똑같은 점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찍혀 있는 빨간 점 중에 아무거나 기준으로 삼아도.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국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여기 체크한 이 점과 여기 체크한 요 점이 관계가 있네? 라는 거가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다 지워버리고, 어, 1,1로 지금 딱 정수 예시를 주셨는데, 1.123, 어, 1.123,1과 하는 그 대응되는 걸 찾아도 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 그냥 대충 그린다고 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그 0과 1 사이에로 들어가게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6번 문제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거 모든 그러면 점에 대해서 다 이런 점들 막 진동하는 것 같은 게 찍힐 텐데 그런 것들을 관계, 리플렉시브나 그 시메트리나 트랜지티브를 이용해서 얘랑 얘가 관계 있으면 쟤랑 쟤도 관계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막 이용을 하면 결국에는 0과 1 사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건너 해가지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어, 떠올렸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무조건 정수만 쓰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깁은 주어진 게 두 x 좌표의 차이를 k라고 설정을 했고, 그게 이제 인티저라고 이미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서는 전혀 그 유리수나 무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R2에서 일어나더라도.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6번 문제 가서 유리수, 무리수에서도 이게 되지 않나? 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저도 네, 여기까지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조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루트 2가 있을 거란 말이죠. 1.414 뭐 된다고 하면.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수도 있을 거잖아요. 무리수가. 그러면 요 두 가지 가지고 저 위에 관계를 못 만들냐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네네. 정수만큼 나잖아요. 어, 설득이 됐습니다. 이동준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너 건너 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로 그냥 이렇게 결국에는 모아지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스크래치도 아니고 뭔가 아이디어만 드는데 6번은 그래서 아직 저는 못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떠오른 게 이제 이게 항상,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동수님 말씀은 트랜지티브를 사용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뭐 0,1 사이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간단하게 수식으로 하면은 그냥 어떤 실수 x가 있으면은 여기에 가우스 x를 씌우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 썼던 수식이니까. 맞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 안에 들어올 수는 있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완전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아이디어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6번은 지금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6번도 지금 읽어보고 시도를 해볼까요? 지금 얘기 나온 걸로. 한번 제가 문제부터 조금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부터 읽어보면 우선 5번 문제에서 썼던 관계, 5번에서 썼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건데 그 관계는 봤다시피 어,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S라는 거를 집합을 선언을 할 건데 S는 뭐냐면 0 이상 1 미만인 어, 집합과 R이라는 실수 집합을 곱집합한 것으로 S를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프 클로즈드, 하프 오픈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스트립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 뭐 하프 오픈, 하프 클로즈드는 각각 여기 이상 미만에 대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R2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게 되면.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근데 여기서 쇼 데스를 하라는 게 아무 임의의 점, R2에서의 임의의 점 P를 가져왔을 때, 유니크한 포인트, P'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P'은 S의 원소인 거죠. 그 P'이 뭐냐고 하면 P'과 P가 관계, 5번 문제에서 정의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항상 있다. 라는 게 이제 6번 문제에서 보여야 될 프루프였습니다. 일단 이까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6번 문제?
죄송합니다. 5번에서 relation define하고 reflect symmetry랑 associativity랑 그 세 개 보임으로써 저희가 equivalence relation까지 보이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아, 맞습니다. 그게 그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relation까지 보였는지 equivalence relation까지 보였는지 지금 좀 제가 좀 그렇죠.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 릴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집합 A, B에 대한 곱집합이고 곱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저희가 R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그냥 릴레이션이라고 그냥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냐를 저희가 5번 문제에서 증명을 했는데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거의 조건은 리플렉시브랑 시메트리랑 트랜지티브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이상윤 선생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5번 문제에서 정의한 관계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죠. 그럼 이제 그 그리신 그래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5번 문제에 나온 그 관계가 대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진동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좀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혹시 문제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 S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셨나요? 저는 그 0,1 해서 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요거가 잘 안 와닿아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0이 있는 거고 뭐 여기 1이 있다고 하면 0은 이렇게 채워진 동그라미가 될 거고 1은 미만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될 텐데 일단 x 값만 보자고 하면 이 사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어, r이니까 잠시만요. 그 y 값은 r이니까 그 r의 원소이니까 요렇게 1만큼 그걸 줬다고 했을 때 저 s라는 집합은 여기 있는 모든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좌우를 벗어나지 않는 모든 여기까지는 되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 S라는 집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저는 저 빨간 점들의 집합, 빨간 점이 표시하는 영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끝에 1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점선이어야 됩니다. 정확히. 점선. 여기까지는 어, 동의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하면 제가 막혔던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하나 조금 네. 의문인 게, 네. 어, 어, 일단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없는데, 네. 일단 앞에 했던 것도 일단은 클래스를 한번 보이라고 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약간 그 진동 있는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고, 이 리마크 부분이 분명 뭔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포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쿼티언트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정확하게 짚고
집어야 될까요? 집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 그 저희 레코드 영상 있잖아요. 채널지기님이 랩처해 주신 영상. 거기에서 이 쿠오션트 셋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까지는 못 봤어요. 저게 9번, 8번인가 9번인가 영상에 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거를 다 못 봐가지고, 저는 일단 저거에 대해서 들어만 받고 잘 모릅니다. 쿠오션트 셋. 근데 아, 결국에는 그러면 저걸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일단은 이동준 선생님께서 생각해 오신 부분을 어디까지 막혔다 정도까지 듣고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영상이랑 지금 우리가 방금 이상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 개념들 확실히 해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동준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문제 얘기를 듣고 이제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주 미미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전 아까 그 그렸던 거 괜히 지웠네. 예, 예, 그렸던 거 있죠. 1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위에 음, 예를 들어서 네, P부터 생각을 해보면 P라는 거는 2차원 평면의 임의의 점이잖아요. 왜냐하면 for any point P in R2라고 했으니까 그냥 임의의 점 여기 P라고 예를 들어 하나 A, B라는 걸 잡았을 때 얘가 P 프라임이라는 게 여기 S 지점에 있는 여기에 있는데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볼까요? 얘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저게 대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방금 그 이상윤 선생님께서 그 위쪽 5번 문제에서 그려주신 그래프에 따르면, 저도 그리고 그 그래프에 동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 P라는 게 진동을 할 거잖아요. 지금 관계에 따르면. 그래서 막 진동을 막 하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꼭 있다만 증명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x 값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저도 증명만 하면 될 동감합니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P 프라임이 얘가 돼버리는 거죠. 얘가 P 프라임으로 삼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진동해서 오는 결과. 그러면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끼리는 아까 봤듯이 모두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P와 P 프라임이 관계가 있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정도의 스크래치는 지금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저도 상황에서 동감합니다. 아까 그 이상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좀 구체적인 거 있죠. 요 in other words 뭐 클래스 CL에 대한 거나 아니면 코오션트 셋과의 그런 관계 같은 거는 조금 저도 영상을 좀 본 다음에 이해를 시도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상현 선생님 그림이 좀 오늘 하드캐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이동준 선생님 또 사실 이거 키자마자 딱 여기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였는데 이게 이상현 선생님 5번 문제 풀어주면서 그 1콤마일을 아예 따로 떼어놓고 하나하나 진동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게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이동준 선생님 얘기 또 이동 선생님께서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짝수홀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교차된다가 되게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이상현 선생님께서 그걸 좀 더 쉽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6번 문제에 대한 안초가 보인 것 같고 저는 설득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개념적인 부분들은 좀 미성수학을 알아야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가지고, 네, 모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지하면, 채널지기님께서는 10월 한국 시간으로 그
11일에 들어오시고, 네, 일단은 레코는 여기서 마치고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